자, 그리하여 우린 동적 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정반응이랑 역반응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반대로 진행되면 역반응이 됩니다. 왼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합체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됐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니까 광합성 이쪽이 정반응이죠. 그럼 이거 역반응이 뭐예요? 세포 영양소를 산소로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면 역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죠.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이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 이걸 우리는 가역 반응. 다시 전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가역 반응. 물의 증발과 응축. 물이요 증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근데 수증기도 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결될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가역 반응. 물의 증발과 응축,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염화, 코발트 얘인데요. 얘가 누구랑? 물이랑 붙어 먹어요. 그럼 염화, 코발트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걸? 이게 물이랑 만나면 색깔이 무슨 색인데?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물이랑 물에 둘러싸이면은 붉은색으로. 근데 물이 주변에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게? 다시 이제 푸른색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뭐라고? 가역 반응이.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름 대체. 저 황산구리가요 물 분자 5개에 둘러싸이면 그래요. 야 이렇게 되면 사실 이때는 구리가 이온화하거든요. 구리가 이온화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원래 흰색이 됩니다. 그럼 다시 물 분자가 주위에 둘러싸여지면 푸른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역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동굴. 석회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그 땅 안에는 석회암이 있었어요. 석회암은 주로 어떤 물질이게? 탄산가스. 이렇게 있었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와요.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이온이 되거든. 뭐가 되게? 탄산이. 탄산이 뭐야? 산성이죠. 그게 어떻게 돼? 지하수에 스며들어. 그럼 지하수랑 접하고 있는 석회암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녹여버리는. 그 구멍이 뻥 뚫리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석회? 동물이. 그럼 여기에 구멍이 뚫려갖고 녹았던 게 다시 굳을 수도 있어요. 다시 굳었을 때 위에서부터 굳으면 종류서라고 부르고 밑에서부터 굳으면 석줄이라고 부르고 얘랑 얘가 만나면 석주라고. 석주. 이동주자. 그래서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랑 물속에 녹아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칼슘을 녹여버리게 되면 AQ죠. 수용액산화를 존재하는 녹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석회 동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녹았던 게 다시 굳어버리게 되면 얘들이 빠져나가고 굳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종류석, 밑에서부터 석순, 둘이 만나면 석주가 될 수 있어요.
왔다리 가다리 할 수 있다. 무슨 말에? 가역 반응. 그다음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걸 연소시키는 거죠. 가스를 태운 거예요. 그 물질을 태웠을 때 어떻게 돼? 연소하게 되면은 산소가 탄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산소가 수소랑 결합해서 수증기를 날아간다. 이때 열과 비에너지가 방출돼요. 우리 그래서 이걸 연료로 쓰잖아. 메테인을. 그럼 이렇게 되면 거꾸로도 되냐? 거꾸로도 되면 우리 뭐가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 문제는 끝나는 거야. 메테인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 반응만 가능하니까 정반응만 일어난다. 그럼 비가요. 기체 발생. 마그네슘이요. 염산이랑 만나게 되면 녹아요. 반응성이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녹아 들어가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수소 기체랑 염화 마그네슘 가지고 오면은 순수한 마그네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반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비가요. 중화반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이 붙어있어. 그래서 중성이 되었어. 물이 만들어지고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소금이 염화 나트륨과 물을 가지고 오면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 만들 수 있나? 이건 안 되잖아. 중화 반응도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앙금 생성이다. 자,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만나게 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붙습니다. 흰색 앙금이죠. 그럼 얘 수용에 있다. 얘 수용액을 반응시켜서 앙금을 만들어졌어. 그럼 이 앙금을 질산 나트륨 수용액에다 가지고 섞으면 얘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비가역이다. 비가역이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비가역보다는 가역 반응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 평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지. 동쪽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의 양이 계속해서 고정됩니다. 반응 물질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이 같다가 아니라 양이 똑같다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 보존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양이 보존되는데 그게 뭐야? 동쪽 평형입니다. 다시 동쪽 평형은 사실 크게 세 가지 평형이 있습니다. 상평형, 상태가 평형이 되죠. 물질의 상태면 알죠? 그 상태, 고체액체, 기체 그런 상태. 상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평형. 녹는 게 굽는 거랑 녹는 거랑 반응 속도가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화학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개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평형, 상태 변화부터.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증가의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면 날아가는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지?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겠죠. 얘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닫아놓으면 더 이상 증가가 돼야 돼요.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 양이 보존돼요. 그럼 여기에서 물이 증발이 안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틀린 거죠. 물도 증발이 되고 있는데 뭐도 되고 있어요? 응축도 되고 있어요. 응변도 되고 있어요. 수증기가 물로 변하고 있어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렇게 되면은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빠르면 증발되는 양이 더 많은 거고 응축 속도가 거꾸로 더 빠르면 응축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물의 양이 더 많죠. 그래서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똑같으면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물어봅시다. 위에 있는 양이 많아요? 밑에 물의 양이 많아요?
아니 물의 양이 더 많다고 할게요. 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분자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양이 더 많다가 아니라 이 상태의 양이 서로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동축평이고 상평이 둘의 양이 수증기의 물 분자의 양과 물로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똑같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많다, 더 적다 관계없이 그 양이 보존되면 상평이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게 좀 더 많을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에 상평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용해 평형, 용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용질이, 용매, 녹는 거를 용해라고. 다시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인데 용해되는 속도랑 거꾸로 녹아 들어갔던 게 다시 굳을 수도 있어요. 그 석출이라고 하는데 석출 속도가 똑같으면 이 안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용해평. 그래서 비슷한 이걸 가지고 좀 실험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수를 가지고 있는 질량수가 23인의 보통인데 24인에도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물 속에 녹아 있는 나트륨은 23인 24 질량수가 23이 됐어. 완전 그 포화 상태 더 이상 못 녹여 심지어 남았어. 그 상태에서 내가 뭐를 가지고 왔냐면 24인 나트륨이 포함된 애를 가지고 왔어. 그 만약에 안 녹아 들어간다면 용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4가 그 용액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여기에 있는 그 24의 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여기에서도 24가 발견되고 여기에서도 24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조치 상태에 남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항상 일정해요. 또 어떻게 돼? 누가 들어가는 거랑 다시 속출되는 거랑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24도가 들어갔던 거겠지. 결국에는 이제 속출되는 양과 용해되는 양이 같았다. 자, 화학 평형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게 평형 상태로 도달되는 건데 이산화질소가 있고 사산화이질소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가 색깔이 젓갈색. 스마일리지. 이거 마시면 내수는 네, 진짜. 예전에. 그래서 제일 먼저 썼던 게 이거예요. 그 마취약.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예전에 이걸 그래서 마취약으로도 썼어요. 계속 웃는데 이빨 벗겨. 근데 계속 웃어.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못 느끼겠죠. 그러면 쓰면 안 되지. 진통 들으면 썼습니다. 지금 코앞에 새끼나. 봤어? 상상하고 어디야? 누가 먹게 수학이야? 중요한 먹기. 그래요. 그래서 젓갈색이랑 무색이 있는데 둘 다 기체예요. 젓갈색의 기체가 점점 이산화질소만 가지고 왔을 때죠. 그랬더니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를 이렇게 피는 결합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그 색깔의 농도가 유지가 돼요. 그 말의 즉슨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아까는 질서, 이상한 질서. 이상한 질서. 스마일 기체가 없지. 끝났다. 아니면 두 개나 말했지. 자, 시험하고 하는데 자, 산연기 좀 물어볼게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연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서 한 가지는 배우잖아. 여기까지는 빠졌거든요. 아니. 산연기의 정의 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산과 연기성은 아레니우스가 물속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연기가 던가 등가 아니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레니우스 산 연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이 영어로 뭐예요? acid, C 맛이 납니다. 연기는 영어로 뭐예요? 알칼리도 있고 베이스라고 쓰 맛이 납니다. 그 말고 또 어떤 성질이냐면 산성은요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탄산칼슘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는 금속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적은 애들. 비슷하게. 은, 금, 백금. 요새 굴이 비싸요.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적어서 누구보다 수소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녹아요. 응? 진짜 비슷해요. 요새 굴이 비싸요.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 내 선생님 아는 동생 중에 전기 쪽 아는 애가 있는데 그 자기가 거래처 아는 데는 구리 값이 쌀 때 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구리 값이 올랐을 때 그렇게 이거 풀리면 조심. 진짜 그래서 정부이죠.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얼마 벌게 내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한 번 했을 때마다 한 10억 정도. 이거는 얼마나 사는 거예요? 물론 기본 자금이 있었겠지. 그래서 구리가 구리가 아니구나. 어쨌든 구리 비싸요. 요새 비싸요. 요새 팔아야 돼. 어쨌든 이런 애들은 반응을 안 한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어떤 애들이 있어 우리 주변에? CH 조개 껍데기, 분피, 석회암, 동물의 뼈 이런 애들이 탄산칼슘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만나면 아니죠. 산성을 만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여버려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거, 우리 탄산음료 이렇게 마시면 이빨이 이가 뻐득뻐득하죠. 이가 녹았는 거예요. 이에 별로 안 좋아요 탄산은. 빨대를 이용해서.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정리합시다. 그리고 얘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았을 때 물속에 녹았을 때 이온 상태로 존재해서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 해준다.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물속에 녹았어. 그다음 연기의 성질, 연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거려요 만지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비누. 그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그다음 페노프탈렌륨을 붉게, 연기 수용액도 전류가 흐르니까 얘도 전해질. 물속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건 어땠고요? 이눈물 제산제, 하수 세정제 얘네들은 뭐게? 연기성이니까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그 다음에
마그네슘 금속이랑 반응을 안 하고 탄산칼슘이랑 반응을 안 하는데 왼쪽에는 레몬즙, 식초, 사이다들은 전류가 흐르죠. 자, 이건 됐고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그다음에 수소기체를 마그네슘 이온으로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탄산칼슘을 녹이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바꿔내요. 뭐 그런 내용이고 많이 더럽게 알겠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레니우스 거. 자, 잘 보세요. 산을 H+를 지 몸뚱아리에서 녹았을 때 꺼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H+가 지 몸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염산, 황산, 물속에 녹으니까 어때? 수소이온을 내놔다 이 말이야. 그럼 염산이랑 황산이랑 성질이 100% 똑같아? 다르다. 공통점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누구?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수소를 이렇게 한 개 가지고 한 분자에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 일가 이온은 일가. 이렇게 한 분자에 두 개의 수소가 끼고 있으면 이가. 염기는 물속에 녹았을 때 뭐를? 수산화형 이온을 지 몸뚱아리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염기성이다. BOH인데 물속에 녹으니까 OH-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수산화이온. 물속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염기가 돼.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도 어때? 수산화이온을 내놨지. 위에 것도 1가, 2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과 지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H 플러스를 보내면 OH 마이너스를 보냈어. 그게 각각 RNA수의 산과 연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뭐냐면 자 수용액이 아니면 어떡해? 물속에 녹았을 때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녹아서 H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두 번째, 수산화이온이나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안 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물속에 녹았을 때 염기성이 되는데 어떻게 염기성이 될 수 있냐면 암모니아가 물이랑 반응을 하는데 물에 있는 H를 한 개 떼와요. 지금 동아리에서. 근데 H로 떼오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로 떼와요. 전자는 냅두고 양성점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NH4 플러스가 되겠죠. H 플러스를 떼왔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뭔데? OH인데 플러스가 한 개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했어요? 수산화이온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러니까 성질은 누구랑 똑같아요? 염기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레니우스 정의로 얘기하면 염기성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몸뚱아리에서 꺼낸 게 아니잖아. 그게 이게 한계다. 암모니아는 OH 안에서 없어. 하지만 염기성이 이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한계다.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에 아레니우스 정의와 달리 수소이온을 수용액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 누가 결합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면 H2가 물 분자의 형태로 100%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물 분자 안에서 미치는 누나랑 누나가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진짜 재밌다. 누나가 대학 가는데 소원이 다 있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 책을 있어. 저 어디 앉아요? 거기 앉아서 아니 그럼 알고 있겠으니 그것도 좀 당연히 봉사를 하고 싶다. 좀 대봉사. 좀 배우고 싶다.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하면 영상 편집해.
아니 그냥 그대로 올려. 선생님이 목소리만 그런 거잖아. 그냥 이름도 그런 거네. 박경민. 자, 그래서 이거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계에서 수소이온이 내려서 수소이온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냉물에서도 H2O가 그냥 냉물에서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H2O랑 붙어 먹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얘 이름이 하이드로이온이야. 냉물에서도 하이드로이온의 개수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아서 얘가 중성이었어. 얘네들의 이온이 분명히 있긴 있어. 그러면 이건 H 플러스를 내놓냐, 뭐, 안 내놓냐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기가 애매해지. 이게 뭐예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여기의 정의의 한계라. 그러면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산과 여기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등장. 진짜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울 때만 해도 라떼 말이야. 브레인스테드 로우리 이렇게 배웠어.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렇게 배웠어. 예. 지금 하게 이게 맞지?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소화효소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아밀레이스를 아밀라자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오딘도 요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위의 운동 중에 연동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딱 해갖고 운동을 아래 내려주는 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훔치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의 저작 운동, 씹는 운동, 씹는 운동, 저작 작용이 아니라 씹는 운동. 지금요? 네. 아 지금 나 때는 꿈틀운동이 저도 니들도 배울 때 훔치 운동을 배웠어. 꿈틀운동을 배웠다고? 어. 이상한 거 배운 적 없는데. 나 그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뭘 가지고 산과 연기를 정의했냐? 바로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내놓냐 아니면 수소이온을 받냐에 따라서 산과 연기를 정의할 수 있다. 자, 염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를 내놔요. 물이랑 반응할 때. 그래서 하이드로gen 이온이 된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놓은 거고 얘 입장에서는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산이고 얘는 연기가 돼요. 오케이?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계. 주계가 산이고 받계가 연기. 암모니아 반응 볼게요. 아까 전에 물이랑 반응하면 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H 플러스를 주고 암모니아가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 마이너스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고 얘는 줬으니까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물 자체. 물 자체는 아까 염기였었어. 왜냐면 H 플러스를 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산이 되는 거야. H 플러스를 줬어. 이런 물질들을 양쪽성 물질, 양쪽성. 산도 될 수 있고 염도 될 수 있고. 자, 그럼 산이랑 HCl이랑 NaCl을 반응시키면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는데 얘들이 덩어리로 붙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를 만나게 하면 흰색 가루가 이거를 붙이는 솜과 이거를 붙이는 솜을 끝에다가 배치를 하고 관으로 연결시키면 흰색 가루가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쪽 부분에서 생겼을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서 배웠어. 배웠어. 나 가르쳐줬어. 특히 넌 배웠어.
왜 이쪽에서 온 것이죠? 확산을 할 때. 확산 속도는 질량이 작아야 봐요. 얘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분자량이 7이죠. 얘는 얼마예요? 35.5거든? 그러니까 36.5.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무거워요? 얘가 무거우니까 느린 거야. 그래서 확산속도가 이쪽에 따라서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연마 암모늄이 흰색 가루가 여기서 막 흰연이 있거든. 자, 양쪽성 물질 어떤 애들이 있을까? 물도 양쪽성 물질이고요. 중탄산이온, 그다음에 그 황화수소, 그다음에 이거 황산인데 아황산이라고 해요. 아황산 이온, 그다음에 인산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뭐물 정도, 이거 두개 정도, 네. 이거 정도 두개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자, 짝산 작용기 뭐 없어요? 얘도 뭐가 가능한 거냐면 가역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전 반응이 일어나면 역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연기가 바뀌겠지.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H 플러스를 내놨고요. 얘는 H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럼 내놨으니까 산이고 받았으니까 연기가 돼요. 거꾸로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 관계를 짝산 짝연기 이렇게. 짝산 짝연기. 오케이? 자, 따라자 스파게티. 물의 이온화. 맹물은요 100% H2O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 물의 일부분이 이온화되어 있어요. 물의 일부분이 이온화되어 있는데 H2O가 분해되어 OH-랑 H 플러스로 나눠져. H 플러스 얘를 분해시켰네. H 플러스가 이렇게 얘한테 붙어버려요. 그래서 OH- 수산화이온과 그 H3O-O 플러스 하이드로gen 이온을 갖다 줘요. 근데 얘들의 개수가 맹물에서는 어떻게 돼? 네. 근데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개수가 좀 더 많냐? 이 개수가 똑같으면 중성인데 얘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산성이 되는 거고 얘의 개수가 많아지면 염기성이 되는 거고. 물의 이온화 상수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랬어. 100%가 H2O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이드로gen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존재해. 그렇지? 그래서 그 일부가 도대체 몇 개냐?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 이온화 되어서 이게 동쪽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하이드로gen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의 곱을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죠. 근데 25도씨에서는 이게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몰씩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죠.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온의 개수. 그래서 25도씨 이온화 상수는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이렇게. 그러면 24가 돼야 25도씨에서는 전체 이온의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14가 승이 돼야 돼. 그럼 3을 좀 더 넣으면은 하이드로gen 이온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 염기를 좀 더 넣으면은 OH-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지는. 기준이 누구보다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 원래는 하이드로gen 이온도 OH- 수산화이온도 10의 마이너스 7승씩 있었는데 이제 산에서는 하이드로gen 이온의 개수가 좀 더 많은 거고
염기에서는 OH-이온의 개수가 좀 더 많게 돼요. 그러니까 많게 된다라는 게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많은 거겠죠. 그치? 그래서 봐봐. 산성용액은 누가 많아요? 하이드로gen 이온의 개수가 많아요. 중성에서는 어때요? 두 개의 양이 동일해요. 염기성에서는 어때요? 누구의 양이 많아요? OH-의 양이 많아요. 근데 졸라 괜찮은 거야. 자꾸 C-7, C-7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것을 뭔가 우리끼리 약속으로 표현해 주자. 이렇게 됐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pH와 POH. pH는 뭐? H 오네. 먼저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그건 가서 약간 좀 궁금한 살 뺀다는 pH1이면 계산성 pH가 왜냐면 로그 하이드림이 형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분의 1 하면 앞으로 땡겨서 마이너스 땡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림이온의 수인데 편의상 그냥 H 플러스의 수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지? 중성에서 얼마예요? 7-70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중성에서 얼마 돼요? pH가 7이 중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H 플러스의 개수, 즉 하이드로gen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럼 pH 1 차이 나면은 이게 상용로 보니까 몇 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씩. 그럼 pH 2 차이 난다 그러면 100배 차이 나요. 3 차이 난다 그러면 1000배 차이 나요. 이 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개수예요. 그러면 pH와 pH 수와 pOH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좀 몰라. 이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4가 되는 거야. 짓지 말고 말을. 무조건 14가 돼. 예, 산성에서는 당연히 얘의 숫자가 더 적겠죠. pH 숫자가. 하지만 pOH, OH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을 거니까, 적을 거니까 산성에서는 얘의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면 무조건 14가 돼야 돼요. 14가. 그래서 pH랑 pOH의 합은 항상 14다. 한 개가 적으면 한 개가 많고, 한 개가 많으면 한 개가 적다. 그래서 합치면 무조건 14가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pH가 더 적다, 그럼 산성이다. 실제로 H 플러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 중성이다 그러면 pH도 7, pOH도 7. 근데 만약에 염기성이다 그러면 pOH가 7보다 작은 거야.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 다음 맹물에서는 증류수가 맹물인데 pH가 7인데 우리 pH를 pOH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완전 산성이고요. 우유도 약간 산성이에요. pH 4, 그럼 토마토도 이거보다 좀 센 양, 그 산성이 사이다, 산성이니까 pH 3예요. 위액이 pH가 1.5 정도 됩니다. 어쩐지 계시더라. 위액 나올 때까지 소위 본 적 있어요? 똥통에 위에 뭐 물론 그런데 나중에 되면 토할 게 없이 위액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식도가 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주로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잠깐만 이렇게 올렸어. 술 많이 먹으면 쌤 어렸을 때 술 되게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편하려고 이걸 토하고 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식도가 마태이가 왔었어. 식도 연물을 그리고 그 다음날 속은 괜찮아. 식도를 주고 위장을 얻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위염과 식도염을 같이 가지고 있지. 같이 가는 거지. 자, 그냥 그걸 쓰면 안 돼. 그렇지. 술을 가까이 마시면 안 되니까. 자, pH의 합의는 지시약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렌 용액, 메티오렌지, PT용입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은 붉은색으로, 염기성은 푸른색으로 색깔이 되는데요. 페노프탈렌 용액도 누구랑 가는데요? 잘 봐. 염기성이랑만 가는 데서 붉은색. 메티오렌지는 빨 노노, BTB는 도초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산성, 중성 이렇게 말고 pH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pH 시험지나 pH 측정기를 쓸 수 있는데 사실 pH 시험지도 색깔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에 있는 지시약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 이것도 좀 상대적인 거야. 대략적인 pH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pH 측정기를 이용하면 얼마인지를 수치화로 보여줄 수 있어. 얘가 제일 정확해.